조치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읍으로 승격된 지도 몇 년 됐어요? 80몇 년? 1931년에 네, 그러니까 80년 뭐 이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도시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치원 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최고의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곳, 또 뭐 군대의 어떤 추억도 있는 이런 조치원인데, 조치원이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빠져나가서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읍 단위가. 과장님이, 예. 조치원의 인구 문제는 도시 쇠퇴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여타 영향으로 인해서 조치원의 인구가 빠져나갈 거라는, 또 상권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는 47,000 선에서 이렇게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조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인구, 유동인구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한 6만 명 이상이 그 낮 시간대에 활동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이게 체감하실 때 과거에 전성기라고 할 때는 조치원 읍 인구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가장 많을 때. 행정도시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전 세종시 공약이 2002년이었거든요. 2002년 9월 30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었으니까, 그 후에 이제 뭐 입지가 정해지고 그래서 2004년이고, 그래서 그 전하고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조치원 인구가 한 3만 1,000명, 2,000명 그 정도 됐었고, 그 뒤에 이제 조치원이 조금씩 인구가 늘어났죠. 지금 한 4만 7천 정도 되니까, 초기에 이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뭐 건설 근로자들도 여기 와서 기거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들어오는 인구하고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지금은 이제 인구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외부에서도 평가하는 것들 보면은 조치원 상권은 그런데 그래도 전보다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다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은 아직도 제법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물론 이제 가서 보면은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대로 여기는 좀 상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조치원로의 그 내일모레 11월 3일이 준공이라고 하는 그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일종의 생활 환경 개선, 물리적 기반 시설 개선 내지 확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조치원로 그 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 행정구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 공간이 아는 것처럼 공간은 이제 공일 개념으로 같이 쓰여지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여기 옆에 나와 계신 변영일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상인분들이 합의를 잘 끌어주셨고, 그 결과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 그 집단적인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 없이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치유하면서, 또 다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건 또 주민들이 또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그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민 합의에 의한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또 공간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각종 공연이나 기획 같은 것들도 주민들께서 스스로 하고 계세요. 9차례 모여서 이 다음에 이제 11월 3일 날 이게 부분 준공입니다. 중심가로 230m 공간에 대한 부분 준공인데, 이 공간에 대한 그 공간 활용도 주민들께서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의 그 주민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인 거죠. 가장 큰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종시 도시 재생 사업의 전반적으로 그 일관적으로 큰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걸 살펴본다면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차별화하는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조치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행정 사례라고 할까 이런 사업의 진행이 익숙하진 않거든요. 대개는 관이 주도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거 하실 때? 처음에는 저희가 하기에는 굉장히 처음 겪는 일이라 주민들과 이제 서로 소통 관계도 잘 안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이제 재생대학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또 이제 이 번영이라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의 소통이 계기가 돼서 단합도 잘 되고 또 우리 모두 좀 조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더 강화됐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전문가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살만한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이고 그런 장소를 공동체라고 하다 보면요. 마음 편하게 살만한 곳, 살만한 사귈 만한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좀 맘 놓고 앞으로도 평생 사귈 만한 사람들로 서로 인식이 되세요? 예. 싸운 분들은 안 계세요 여기서? 예, 다투기도 하죠. 그러셨죠? 네, 근데 네. 결정적인 건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그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바로 옆가게도 별로 이렇게 소통을 안 했어요. 근데 요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전부 이제 웬만한 분들 다 알아요. 단합이 잘 되고 모여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전부 고생들 하셨는데 결과물이 지금 아직 이제 3일날 되지만 너무들 다 평이 좋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상인 우리 주위의 분들 막 설득시키고 막 했던 부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고민했던 부분들이 야 잘했다들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직은 모르겠지만 뿌듯함이 일단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너지 기운을 지속적으로 오래 보존하시는 것이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라든지 뭐 상인회 조직은 계속 가겠지만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주민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쁘게 치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장형의 도로입니다. 이게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광장형 도로고 이 도로와 인도와 차도의 격단도 없애서 광장형인데 앞으로 이제 내일서부터라도 올해서부터도 좀 주말에는 차도 없는 거리를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구상도 하고 있고요. 또 매 주마다요. 일요일은 저희가 이제 은행들이 열지 않고 병원이 열지 않아서 불편함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는 상황이 좀 있어서 일요일 날 정도는 차 없는 거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상인의 번영의 회원들하고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좀 여기서 길거리 행사도 좀 하고 하면서 저쪽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좀 오셔서 조처인 상권이 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차 없는 거리 한다는 것은 도시도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흐름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은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중심 가로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변 상인들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게를 자기 소유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가게를 빌려서 임차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입장들이 서로 그 갖기가 좀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이 공간을 차 없는 거리로 광장형 거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하자. 그러면은 주변 상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제안을 주민들께서 우리 상인들이 받아줄 거냐는 별개 문제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런 상태로서 안을 제시를 하고 그 상인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인도하고 차도 구분을 없애서 광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되 평소에는 그 화분, 사각형 화분들 있잖아요. 화분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해서 평소에는 이 화분으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쓰고, 근데 평소에는 자동차들이 평소 그 과거처럼 그대로 다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화분을 딱 치우면은 광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우리 상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난 결론이 지금 말씀드린 보차 구분 없는 화분으로 칸막이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11월 3일 날 행사를 해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이제 잘 알게 될 것이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이 공간을 뭐 대학생들도 좋고 신도시 시민들도 와서 또 여기 조치원 주민들, 상인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계획해서 실행해 나갈 수가 있을 거고, 뭐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또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 좀 안 된 부분은 지금 전봇대들 보이는데 전봇대들 나중에 다 철거, 철거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철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5개 광고물도 잘 정리해서 이 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특색 있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뭐 조치원은 물론 신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한 번씩 다녀가 보고 싶은 그런 거리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중심에 어쨌든 지역 주민들, 상인들이 그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물리적 형태를 보면 대전에 보면 문화흐름 준교로라고 그 사업이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행사도 하고, 근데 행사를 해도 그것이 바로 매출 증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차 없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차를 여기다 못 갖고 오니까 이제 주변에다가 뒷골목에다 차를 파킹해놓고 그분들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조금 뭐 용변도 거기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민들 스스로 서로 감시도 하고 통제도 해서 치유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첫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근데 다만 그러한 의식을 전파한다든지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주민들이 여기 상인회가 또 조직이 되셨다니까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여성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참여하고 계시네요. 네. 예. 죄송하지만 업종은 어떤 업종 영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그냥 팬시 잡화를 하고 있고요. 차 없는 거리 하면 팬시는 괜찮습니다. 많이 팔립니다. 아니 뭐 사실은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중에 제가 거의 유일한 타지에서 유입된 상인이고요. 제일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입니다. 8년 차입니다. 이게 다른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옆집 분이 누구신지도 모를 만큼이었는데 일단 소통 상태에서 잘 된 거가 좋고요. 지금 예쁜 거리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그 기뻐하고 매일 출근하고 싶어서 문열로 나오고 하는 게 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남성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는 더 호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유일하게 여성이다 보니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처음에는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얼마나 이뻐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라 과거에 나한테 혼을 냈던 분들이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은 뭐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걷기 좋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또 단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뭐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또 할머니들 이거 유모차 끄시는 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기대로 지금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하여튼 무장의 도시, 무장의 거리가 이제 탄생하는데 네. 또 중요한 게 청결이라든지 미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건 상인들이 자기
구역을 정해서 하신다든지 네. 그래서 뭐 그런 그건 이미- 자발적인 노력이 이미 네. 이제 행하고 이미 계신 협의가 거죠. 돼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앞에 화분을 놓을 거잖아요. 각자 자기의 이름표를 달기로. 그래서 자기 앞에 꽃은 자기만큼 예쁘게는 해야 되겠죠? 그거 좀 그런 이쁘신 네. 분이 말씀하시는 거 걱정되기도 하는데. 제가 안 이뻐서요? 어떡하지? 바로 그런 게 이게 주민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이제 빛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내 집 앞을 거리지만 만인이 사용하는 공용의 거리이긴 하지만 공공시설물이지만 내가 가꾼다. 그건 틀리거든요. 쓰기는 당신들이 쓰고 어지럽혀라. 청소하고 관리는 내가 하마. 행정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정말 시민사회의 도래죠. 뭐.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네. 손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물에다가 화분을 줄줄이 매달아 가지고 뭐 마치 수목으로 된 건물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죠. 앞으로의 전체가. 변신은 예. 이제 무한대죠. 예, 기대를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축제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축제는 어떤 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뒤에 감사님도 한번 말씀. 회장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래도 감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말 잘하는 거 감사하지 말고. 우리 저기 회장님 말씀. 그럼 부회장님 한번 말씀해. 다른 분도 좀 말씀해 주셔야지. 축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축제는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은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 거리를 각 지금 현재 여기서 상인들이 하고 있는 그 업종도 나와서 예. 홍보도 할 겸 일종의 지도네요. 안내 지도. 네. 하고 먹거리도 풍부할 거고요. 또 이 시장 상인들도 여기 같이 나와서 참여를 할 거고 시민들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이렇게 명품 거리를 앞으로 더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서 위지에서도 좀 오실 수 있게끔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건 행정 쪽에서는 전부 이 상인회나 주민 대표들한테 다 위임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청춘 조치원 과장님이 하시는 게. 우리 저희가 도시 재생을 하면서 가장 들여다봐야 될 그 고민 중에 하나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게 그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가에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항상 주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합의하고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좀 해주고 계시고 무한한 변신 가능성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합의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뒷받침할 수 있는지 시장님 늘 말씀하시는 거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정말 잘해라. 이제 그런 주문을 하시는데 그런 일에 행정을 집중하고 주민들께서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합의하고 뭔가 이 공간의 어떻게 보면 주체로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 모으는 일, 마음을 구하는 일, 합의하는 일들을 잘 해주시면 이 공간이 분명히 살아날 것으로 좀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조치원로의 부분 준공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변신에 맞추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세종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갈지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려면은 이게 하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 운동으로 승화돼야 된다. 청춘조치원 운동, 조치원을 젊게 만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갈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아까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고생도 했고 의미가 큰 사업이니까 좀 유명한 가수도 부르고 해갖고 멋지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 하지 않는 쪽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수 보기 위해서 왔다가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민 참여형 축제로 가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연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러면은 그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하면은 함께 즐기는 장이 되고 그리고 이게 머무르는 공간이 되고 그래야 뭐 머무르다가 배고프면은 빵집에 가서 빵도 사 먹고 골목에 들어가서 국밥도 먹고 일단 그 거리에 오래 머무르게 오래 되죠. 머무르게 예, 예.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유명한 가수 불러서 그냥 멋진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소박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비싼 축제, 비싼 공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매주 일요일 날뭐 차 없는 거리를 하자. 그럼 매주 이제 이런 주민 참여형 공연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는 얼마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주 뭐 일요일 오후에 조치원 중심가로 가면은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히 이제 우리 세종시의 우리 조치원에는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학생 수로 보면은 한 13,000~14,000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학교 밖에 나오면은 놀 데가 없거든요. 그 학생들도 여기 와서 좀 재밌는 판을 좀 벌리도록 하는 거죠.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뭐 밴드 동아리도 있고 재즈 동아리도 있고 이런 애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오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시장님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점은 좀 잘못하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항상 조천읍을 항상 걱정하시는 분은 시장님이시니까요.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좀 인구가 좀 늘 수 있도록 좀 지금 저희가 동쪽과 서쪽이 철도로 인해서 지금 분단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서간 도로도 이번에 만드신다고 하시고 해서 소통도 좀 잘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인구가 지금 서쪽에는 많이 살고 있고 지금 동쪽에는 인구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쪽에도 주거를 좀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그래서 똑같이 좀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 도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구분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주거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 전에 이제 우리 여기 원도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철로 서쪽이 개발되기 전에는 여기가 거의 한 15,000명 정도가 상주 인구 상주 인구로 15,000명 정도 살고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쪽 부분이 이제 또 한 15,000 정도가 돼서 그때는 비슷했죠. 근데 지금은 이 원도심 지역 여기는 한 10,000명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서쪽 부분에 이제 한 36,000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이 동쪽 부분 여기에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조치원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철로에 의해서 동서가 딱 분단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동서 연결 도로가 이제 곧 착공이 되거든요. 착공이 되면은 동쪽과 서쪽이 하나의 도시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도시를 만들어 주면은 뭐 넓게 활용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 지역이 지금 대부분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이런 것들 추진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상리라든지
이쪽 저쪽 그 전병 가까이 있는 평리, 상리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 중에서는 일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밀도를 좀 올리자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도시 재생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지만 일부는 도저히 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고는 뭐 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다든지 하는 곳은 주민들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뭐 추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동쪽 부분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일부 그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예, 뭐 여튼 정해진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됐는데요. 조치원의 과거 명성과 영광을 재현한 것 같아서 이 중심가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훨씬 능가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근데 그 안에 그 이면에는 주민 여러분들, 상인 여러분들의 솔선수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님이나 뭐 행정에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인 지원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제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오늘 신천시계 20토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